많은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던 아주 중요한 기초수급자 전용 통장 200% 활용법 및 최신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중한 생활비가 압류될까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그 답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받는 기초수급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빚이나 채무로 인해 다른 통장이 압류될 때 복지급여까지 함께 묶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특별한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흔히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을 입금받도록 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 든든한 통장을 제대로 활용하여 압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아시면 압류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자녀의 어려운 사정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거나 채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은행 통장이 압류될 수 있다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것입니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받는 기초수급 급여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생활비인 경우가 많기에 혹시라도 이 소중한 돈까지 압류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기초수급자분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른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사용하시던 일반 통장이 압류되면 거기에 입금된 기초수급 급여까지 함께 묶여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음에도 인출할 수 없게 되니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조차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70대 박 할머니는 지병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 상환이 늦어지자 채권자가 박 할머니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문제는 이 통장으로 매월 기초생계급여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여일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은 받았지만 박 할머니는 은행에 가서도 ATM에서도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생활비가 묶여버린 박 할머니는 당장 약값도 내기 어려워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초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어르신들의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정 복지급여만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통장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설령 통장 명의자가 개인적인 빚이나 다른 채무가 있어서 일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이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큼은 법적으로 보호되어 절대로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통장은 보통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2월 8일 보건복지부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22개 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압류가 이루어져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당시 진수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 통장이 그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 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 통장은 단순히 복지급여를 받는 용도를 넘어 어르신들의 재정적 안정과 심리적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장이 생기기 전에는 김할머니가 압류로 인해 생활비가 묶였을 때 그 돈을 되찾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법원에 압류 금지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복지킴이 통장만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 없이 처음부터 압류 걱정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든든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며 2025년을 기준으로 더욱 편리해진 개설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초수급자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인터넷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을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요 9개 은행에서 이 통장 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주요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해드리는 양식에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장 개설 신청서 작성 시 기초수급급여만 입금됩니다와 같은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 내외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아직 통장을 만들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꼭 개설하여 든든한 보호막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영희 어르신은 얼마 전 지인에게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받고 집 근처 은행에 가셨는데 줄이 좀 길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막상 창구에서는 은행원분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통장을 개설하셨다고 합니다. 김영희 어르신은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진작 만들 걸 그랬어요라며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이처럼 통장 개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통장을 통해 내 돈을 2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팁과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통장에는 오직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예를 들어 기초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지원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특정 급여들만이 입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만약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이 통장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를 주십니다. 답변 드리면 이러한 돈은 이 통장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오직 정부에서 나오는 복지급여만을 받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수입이나 송금액은 입금 자체가 거부되거나 혹시 잘못 입금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방어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나 개인적인 소득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일반 통장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오로지 여러분의 법적인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통장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로, 통장 잔고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간혹 월 185만 원이 넘으면 압류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 통장에 있는 예금 중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보통 185만 원만 압류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입금되는 복지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법적 근거에 따라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든 절대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통장 자체는 복지급여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장 잔고가 185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 50만 원을 받고 2월 된 금액이 쌓여 통장에 5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이 통장의 돈은 여전히 압류로부터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옮기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 돈을 일반 통장으로 옮기는 순간부터는 압류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 통장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갑에 넣었다면 이 돈은 더 이상 압류방지 통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돈을 다시 일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여 사용하시고 되도록이면 압류방지 통장 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자동이체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이 통장을 만들면 다른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드리면 압류방지 통장 개설 자체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통장은 채무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복지급여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청인의 전반적인 신용상태, 즉 소득 수준이나 기존 채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에 받던 복지급여를 꼭 이 통장으로 바꿔야 하나요? 답변 드리면 네, 가능하시다면 꼭 이 통장으로 변경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지급여를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했을 때 급여가 압류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하시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통장 개설 후 해당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신청 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재정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또한 이런 노력의 중요한 일환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예금 중 최저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강제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초수급급여와 같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특정 복지급여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구체화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시간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의 통과 자체는 우리 사회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단순히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그 급여가 실제 생활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통장 덕분에 생활이 안정된 많은 어르신들은 활력을 되찾고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며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전용 통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음의 평화를 선물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마세요.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의 생활비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거래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직원분들이나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짝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희망과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